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약 8개의 에피소드, 아니죠, 정확히 8개의 에피소드를 다루게 됩니다. 박사님, 부동산 때문에 불안합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 분석. 아니죠, 이건 부동산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지금 엄청 관심 많아요. 집이 없었어요? 그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양산에 집 마련하셨다는데. 예, 어쨌든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안정되고 있다는데, 그걸 또 우리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분은 대체 무슨 심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누가 문재인 정권을 망치고 또 누가 살렸나, 대권 주자를 향한 대중심리 분석. 이거는 대권 주자라고 하는데 누구냐, 이재명과 이낙연에 대한 분석인데, 그건 뭔 말인가 기대하세요. 그 다음,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씨 실형 받았는데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심리 분석. 인천 초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읽고 나서, 그렇죠,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책을 읽고 나서 벌써 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제초 작업도 안 시켜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박사님, 학교하고 군대하고 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또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사연. 박사님, 부동산 때문에 불안합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뭘 설명할까요? 지금 이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예, 심리학자가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집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주 이 동네 저 동네 이사 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깔끔한 것에 대한 선호도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적은 비용으로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살다가 부순다고 하면 지겹는데 잘됐다 하면서 옮기고 했습니다. 와, 이분 진짜 그 심리 상태는, 이 거지 아버지가 거지 자식한테 야, 너 진짜 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너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는 집 걱정 안 하고 살잖아. 어디나 다 우리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욕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3배 가까이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무척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3배죠? 왜 이분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았던 집이 3배나 올랐나 보죠. 친구 A는 저와 비슷하게 1억이 안 되는 신혼집으로 시작했어요. 1억이 안 되는 신혼집을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70% 가까이 해주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일하며 대출 이자를 내고, 그 뒤로 집값의 차익을 남기려고 이사를 다니며 공부하고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신혼집을 시작했으면, 이분이 열심히 했으면 지금 10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10억 되는 집에 본인이 은행 대출은 한 3억 정도까지 맥시멈 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4억짜리 집이 지금 10억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친구 B 역시 개발 정보들을 공부하며 부모님의 권유로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집을 샀는데요. 그게 이번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면서 2억 정도 더 오르고, 이번 정책 발표에는 처음 산 가격을 3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작하면서 2억 정도 더 올랐다면 그 집은 최소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집 정도인데, 그래서 9억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러려고 제가 그 추운 날에 촛불 들고 나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당시 열심히 알아보고 그 집을 사고 유지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의 대가로서 얻은 집과 집값 상승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우리 문 대통령 말씀처럼 투기 세력이잖아요. 투기 세력. 그렇죠. 이 와중에
본인이 살던 집이 가격이 오르고 또 하면 다 투기 세력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투기 세력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집을 한 채 가지든 두 채 가지든 세 채 가지든 집값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집을 한 채 가지냐 두 채 가지냐 상관없이 투기 세력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게으르고 부동산 정보에 관심이 없었기에 이 투기 세력들이 지금 10억, 20억 넘게 자산이 생기게 되면서 더욱더 가난함을 느끼고 그 친구들 꼴보기 싫어집니다. 제가 그런 투기 세력과 어울릴 수는 없잖아. 이분 진짜 놀라운 심리죠.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투기 세력과 없죠. 그리고 뭐 어차피 그 친구도 이 분하고 만나서 친구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친구들은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만나가지고 본인 산 집이 얼마 올랐다 이야기할 때 얼마나 삶의 희열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전화 올 때마다 이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속마음 어때요? 저도 투기든 뭐든 해서 아이들을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 그 집 팔아 전원주택도 사고 자식들에게 목돈도 선뜻 나눠주고 싶거든요. 정말 저는 기본소득이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역시 대통령 되면 기본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재명의 마음이 조금 이제 쏠리는 분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재명 씨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나는 만일 집을 사게 된다면 그 대출금을 갚으며 은행의 노예로 살기 싫다. 지금은 그 대출금 받기도 더 힘들어졌지만 그렇게 독립선언을 했던 것이 맞을까요? 와, 저 이런 사연 들으면 독립선언은 그런 말이 아니야.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대한민국 독립 만세 할 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한민국 독립 만세 할 때 이 8.15 해방됐다고 독립이라고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왜 독립하게 됐는지 어떻게 독립하게 됐는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일본 청양이 연합군에 항복했다. 그 방송 듣고 우리가 독립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됐어. 일본 총독부가 웃기는 소리 하지마. 조용히 해 너. 미군 올 때까지 우리는 치안 질서를 유지해. 이러면서 일본 여전히 경찰과 군인이 조선반도를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지배했던 그런 독립이에요. 그러면 독립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그 다음에 진주하는 군대의 나라의 식민지 상황인데 그걸 독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번에 광복절에 건국절을 언제 할 건가 그걸로 가지고 뭐 한쪽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건국절이다, 한쪽은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냐,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박사가 건국했다, 이걸로 가지고 서로 못할 짓이다 할 짓이다 싸우는 이런 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독립선언을 거부했다. 이 독립이라는 거로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이세요. 은행 돈을 받던 뭐 어떤 일을 해서 본인이 집장만 하는 거하고 독립선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은행 빚을 내가지고 집을 장만하는 짓은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안 읽었어요. 네. 분명 지금 저는 은행의 노예는 거부했지만 직장에서 연명하는 노예, 임대 공급과 기본소득만을 바라는 정부나 권력의 노예로 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 그래서 이 박사님 독립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삶의 이유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살아가는 게 독립이에요. 그냥 일본 놈이 진주하던 미군이 진주하던 우리 땅에 내가 내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그놈들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식민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박사님, 왜 제가 과거에 집을 살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 과거에 집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았냐 하면 집을 산다는 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왜 친구들처럼 그렇게 안 살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친구처럼 살기 싫었으니까. 자기만의 독특하고 자기만의 멋진 삶을 돈가식 서가식 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본인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는 친구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친구들이 부자가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부자로 살면 안 돼. 부자로 사는 것은 부자는 나쁜 놈들이나 하는 거야. 악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천박한 짓이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걸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가능하면 주어진 대로 노예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인으로 사는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그렇죠, 늑대 소년 소녀처럼 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금이 엄청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속마음일까요? 전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살자. 안빈낙도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로맨티스적인 로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건 마치 내가 못나고 능력 없고 포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 없어요. 바로 그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설설 생길 때마다 자책하고 자학하는, 상당히 당신은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내가 바랬던 게 뭐였지? 상승하는 집값에 혼란스러워진다. 이것이 이제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망과 관련된 부동산, 집을 장만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다시 던지고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내 믿음의 차이는 뭔가? 보니까 지금 남은 찌질한 내 생활이고 나는 집이 없고 이젠 더 이상 이 생에서 나는 집을 장만할 수 없는, 폭망했어! 라는 마음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박사님, 이제 집을 사야 될까요?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지금 본인 사시고 싶지만은 은행 대출도 LTV인가 뭐 LVT인가 뭐 이래가지고 대출도 못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살고 전세로 살고 있든 월세로 살고 있든 거기서 당분간 벗어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좌절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집을 사야 되나요? 네, 그 좌절감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집 살기 위한 장기 대책을 세우세요. 그럼 그 시간이 되게 언제 걸리냐고요? 한 5년만 지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어요. 5년. 어떻게 5년 후에 집을 장만할 수 있냐고요? 예, 그건 따로 제가 개인 상담 해드릴게요. 가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길게 이어진 장마 후 시작된 찜통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해져서 무료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해외나 지방에 계셔서 위즈덤 센터로 오시기 힘드셨던 분들도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사연으로 적어 연락처와 함께 위즈덤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